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IT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젠 2015와 메시드 슬래브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진행 순서는 새롭게 진화된 젠 2015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바닥판을 포함한 전체 구조물을 해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메시드 슬래브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량판 구조 전용으로 개발된 설계 기능의 특징과 마지막으로 시연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젠은 여러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여러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릴 새롭게 진화된 젠 2015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젠 2015는 크게 세 가지를 혁신시켰습니다. 자, 먼저 외모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질에 대한 혁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에 대한 혁신도 이루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에 대한 혁신은 그동안 여러분이 익숙하게 사용하셨던 CAD나 MS 오피스와 같은 리본메인 체계를 도입해서 직관적으로 메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꾸었고요. 그 작업 동선을 최소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어제까지 여러분이 사용하셨던 젠입니다. 자, 익숙한 모습이죠. 메뉴를 한 단계씩 눌러가면서 접근하는 드롭다운 메뉴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젠 2015의 모습입니다. 기존에 이미 편리하게 사용하시던 기능들은 그대로 우리가 모두 탑재를 했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리본메인 체계와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메뉴를 배치시켰습니다. 자, 등록키 설정이나 도움말은 메뉴 속에 넣지 않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 바깥에 배치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셨던 푸시오버 해석,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디자인 메뉴에서 푸시오버 해석을 누르고 다시 메뉴를 눌러서 입력 정보를 넣고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도 난 귀찮아 라고 하셨던 분들은 트리 메뉴에서 입력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다시 또 메뉴를 누르고 푸시오버로 들어가셔서 푸시오버 해석을 수행하고 다시 또 한 번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뉴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푸시오버 해석 이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능의 사용법이 어려워서 아마 쓰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바뀐 젠 2015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순서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글로벌 정보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하중 조건을 생성을 하고 증분 제함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힌지 속성을 정의하고 할당하고 해석한 후 자, 결과를 확인하면 끝입니다. 이론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자,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저희가 새로운 메뉴 체계로 변경하면서 어떻게 하면 직관적이면서 그리고 작업 동선을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그룹별로 메뉴를 묶고요. 그 그룹을 선택하면 그 그룹에 해당되는 메뉴만 배치시켜서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업 흐름에 따라서 메뉴를 순서로 배치해서 작업 동선을 효율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멀티타워에 대해서 통합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그동안 벽 비선형 해석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했던 부분도 해결했습니다. 개구부를 포함한 벽 모델링의 편의성도 확보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델 규모에 상관없이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해석 엔진을 탑재를 시켰습니다. 여러 동으로 구성된 모델,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별로 따로 분리를 하시기도 하고 또는 동마다 층고의 차이를 약간씩 둬서 해결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 여러 동을 하나의 모델로 만드시고 한꺼번에 해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 지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별 결과와 전체 결과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벽 비선형 해석. 푸시오버 해석을 하거나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할 때 여러분은 벽을 나누게 되면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또 벽을 나누지 않자니 모델링이 안 되고 난감한 경험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는 벽 분할 개수와 관계없이 항상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벽을 여러 등분으로 나누어도 하나의 벽과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벽의 분할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개구부가 있는 벽 모델링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벽 모델링 하시고 인방부 따로 모델링하고 설계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벽 지우고 절점 옮기거나 인방부를 다시 모델링 하시고 항상 따로따로 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개구부만 입력하면 벽과 인방부가 자동으로 모델링이 되고 해석에서 설계까지 모든 과정이 연동돼서 해결됩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해석 엔진을 새롭게 아예 바꿨습니다. 이제는 하드 용량만 되면은 모델 규모에 상관없이 성능이 향상된 해석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수행하는 동안에 놀고 있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픽 카드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그래픽 카드한테 일을 시켜서 해석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켜 봤습니다. 50층에 12만 요소, 이번엔 슬라브까지 다 포함시켜서 전체 구조물을 해석하는데 약 30분 남짓한 시간에 해석이 수행되었습니다. 기존의 해석 엔진보다 30% 향상된 성능입니다. 자, 비정형의 대규모 구조물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약 40%까지 더욱더 향상된 성능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입니다. 질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저희는 양도 확장시켰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메시드 기능을 이용해서 슬래브를 포함한 전체 구조물을 통합, 해석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무량판 구조 전용 기능을 제공해서 무량판 구조까지 쉽게 해석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적용하고 계신 구조 형식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구조 형식까지 확장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필로티가 있는 벽식 건물입니다. 매트 기초도 보이네요. 자, 이런 건물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프레임과 벽은 젠에서 하시고 슬래브와 매트 기초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설계가 변경되면 다시 그러한 작업들을 반복하시면서 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는 그런 불편함 없앴습니다. 슬래브 매트 기초를 포함해서 전체 모델 하나의 통합된 모델에서 해석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무량판 전용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자, 무량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효보폭 해석이라든가 유한요소 해석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주열대 설계에 필요한 스트립을 지정만 하시면 부재력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설계까지 수행시켜줍니다. 머리 아픈 펀칭 검토도 해결해주고요. 자, 균열을 고려한 처짐까지 무량판 구조에 필요한 해석 설계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동안 젠을 활용해서 다양한 구조 형식에 적용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무량판과 전신까지 포함해서 더욱더 많은 구조 형식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무량판 구조 설계 기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량판 구조는 슬래브와 수직 부재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 형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상당히 많죠. 자, 지금부터 고려해야 될 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은 중력 하중 모델과 횡력 하중 모델로 구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위해서는 유효보폭 방법이라든가 유한요소 방법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둥 강력을 고려해야 되고 또 부등치마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설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열대와 중간대를 분리해서 설계를 하셨고 또 지판과 주두를 고려하려면 또 힘든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균열에 대한 처짐까지 검토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외에도 주열대 설계를 하기 위한 스트립 부재력을 계산할 때 자, 슬래브의 부재력을 로컬 데이션 포섬 기능을 이용해서 합쳐줘야 됐고요. 계산을 해줘야 됐고요. 여기에 불균형 모멘트는 따로 계산해서 스트립 설계와 펀칭 검토에 고려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2012년 기준에서 휨철근을 또 펀칭 검토에 고려하라고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습니까? 자, 중력 하중 모델, 횡력 하중 모델 따로 만드셨고, 자, 해석을 위한 방법을 적용해서 다시 또 모델을 세분화시키셨고, 자, 중간대 설계는 그나마 해석 결과 이용해서 철근량 계산하기 쉬웠습니다. 근데 주열대 설계는 어땠습니까? 쉽지 않았죠. 엑셀, 계산기 갖다 놓고 두들기면서 했을 겁니다. 자, 균열에 관한 처짐 마찬가지로 참 어려웠습니다. 자, 스트립 부재를 계산하려고 한다면은 전체 무량판 설계 과정의 절반 가까이가 스트립 부재력 하는데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트립 부재력은 엑셀을 이용해서 하중 조건별로 부재력을 일일이 계산한 후에 다시 불균형 모멘트는 따로 계산하고 다시 불균형 모멘트를 합쳐주고 그렇게 해서 보처럼 해서 설계를 하셨을 겁니다. 기둥 강력은 일일이 리즈링크 기능을 써서 입력하셨을 거고요. 주두 지판까지 고려하려면은 정말 인내력 테스트였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과거에 복잡하게 해오셨다면 오늘부터는 한꺼번에 그리고 상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기술력을 발휘하는 데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무량판 설계 기능에서는 모델 생성, 해석 방법, 그다음에 설계 영역, 그다음에 처짐 조건까지 이 모든 각 단계별 과정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은 스트립 설계, 펀칭 검토, 기둥 단면의 강력 고려까지 상세한 변수들도 모두 고려해주고 있는 무량판 구조 설계 전용 솔루션입니다. 자, 먼저 한꺼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력하중 모델은 직접 설계법, 등가골조법, 유한요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횡력하중 모델은 유한요소법이나 요법법을 이용해서 횡력하중에 저항하도록 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모델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 앞으로는 하나의 모델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이 두 모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하나의 모델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해석은 어떠셨습니까? 유한요소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슬래브를 생성하고 해석을 수행하고, 다시 유효보폭을 적용하기 위해서 슬래브 다 지우고 유효보 다 일일이 계산해서 입력하셨고 해석 수행한 후에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해석 결과를 다시 합쳐서 설 결과로 이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합치는 작업이 또 필요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옵션 하나로 이 모든 과정이 해결됩니다. 자, 이렇듯 다양한 해석 결과를 옵션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설계를 살펴볼까요? 중간대 설계는 해석 결과 이용하고 상하부, 배근량 계산하면 그나마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주열대 설계는 해석 결과를 가져온 다음에 로컬데이션 보썸 기능 이용하고 불균형 모멘트 따로 고려하고 보부 재료를 계산하고 다시 보로 설계를 하고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죠. 다시 두 개의 결과를 한 슬래브로 다 모아서 정리를 해서 최종 산출물로 제출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는 그런 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영역에서 이 두 가지 설계 결과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주열대와 중간대의 설계 결과를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나요? 자, 일부분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처짐은 어떠셨습니까? 균열을 고려하지 않는 처짐은 FM 해석에서 나온 거 쓰시면 됐고, 장기 처짐은 시간 영향 고려하고 압치철근비 고려해서 검토하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균열을 고려하려고 하면은 힘든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균열 강성 고려해야 되고 반복해서 수행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셔야 검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이런 과정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됩니다. 자, 자세한 건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열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 장기 처짐과 균열을 고려한 단기 장기 처짐까지 이 모든 검토를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상세하게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스트립 부재력 계산하는 것만도 일이었는데 불균형 모멘트까지 계산해서 하려면 참 더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었습니다. 젠 2015에서는 이 불균형 모멘트를 스트립 부재력에 자동으로 고려해서 자, 스트립 설계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SDS에서 펀칭 검토를 하셨다면 이제 그 수고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펀칭 검토에서는 휨철근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판 주두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자, 휨철근을 증가시켜서 OK를 만들기도 하고 지판이나 주두를 입력해서 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젠 2015에는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담았습니다. 자, 기둥 단면 강역 고려. 이것도 참 머리 아픈 일이었습니다. 기둥 사이즈가 바뀌거나 메쉬 사이즈를 바꾸어서 할 때 다시 일일이 다 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수고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자동 강역 옵션 하나면 강역들이 자동으로 고려돼서
편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습을 시연 동영상을 통해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연 순서는 무량판 구조 설계 절차에 따라서 모델 생성, 그 다음에 해석, 하중조합, 그리고 휨 전단 설계, 마지막으로 처짐 검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 생성입니다. 자, 기존 모델을 불러와서 자, 플로우 다이프램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 바닥판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오토 메쉬 기능을 이용해서 자, 메쉬 사이즈와 두께를 선택하고 자, 메쉬 타입을 선택한 후에 절점을 찍으면 끝입니다. 자, 내부 공간까지 고려해서 메쉬가 자동으로 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실 용도가 다르거나 실의 크기가 다를 때 우리가 배근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슬래브 설계를 위한 영역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하나를 선택했고요. 자, 나머지 영역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정해서 설계 결과를 분리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역 옵션만 고려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했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메쉬만 만들었을 뿐인데 이미 강역이 다 고려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효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보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유효보는 그로스만식이나 최앤송식을 여러분들 많이 쓰실 겁니다. 자, 거기에 입력 번수 간단하게 몇 개만 입력하시면 유효폭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자동 계산된 유효폭을 정의하고 그리고 할당하면 폭이 다른 유효폭들이 모두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열대 설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스트립을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립의 폭을 입력을 하고 자, 스트립이 들어갈 위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트립 안에 들어가는 슬래브에 대한 부재력은 내부에서 로컬 디렉션 포스성 기능과 불균형 모멘트를 다 계산해서 나중에 보의 부재처럼 출력해 줍니다. 자, 스트립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자, 모델링 끝났고요. 이제 하중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메쉬를 직접 입력했기 때문에 고정 하중과 활하중은 프레셔 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하중값을 입력을 하고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활하중도 이제 입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풍하중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지진하중도 기존하고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해석을 위한 모든 과정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진 걸 이용해서 유한요소법하고 유효법 방법을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위해서 하중조합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모습까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유한요소법은 중력 하중 그리고 횡력 하중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석 후에 중력 하중과 횡력 하중에 대해서
변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중하중에 대해서 변이를 확인해 보고요. 자, 이번에는 횡력하중인 지진하중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옵션 하나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해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보폭 방법은 횡력하중에 저항하는 시스템에 사용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석 결과를 횡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보만 활성화를 시키고, 자, 지진하중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면 슬라브에 대한 강성은 무시된 상태에서 모두 유효보가 저항하는 시스템으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하중조합을 자동 생성하게 되면 메시드 슬래브에 필요한 자, 강도 계산용 하중조합, 자, 사용성 검토 하중조합, 균열을 고려한 처짐용 하중조합까지 모두 알아서 다 할당이 됩니다. 자, 이제 설계를 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대와 주열대 설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를 먹을 수 있는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강도 검토까지 한꺼번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대 설계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휨 설계 누르시고요. 에버리지 노달로 자,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피로 철근비가 화면에 제공됐습니다. 자, 저희는 펀칭 검토하고 균열을 관한 처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배근을 시켜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친절하게 배근도 제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근 정보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일발을 하고 입력 정보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열대 설계입니다. 모델링 할 때 이미 주열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제 설계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스트립의 부재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선택하시고 수행하시면 자, 부재력들을 보부재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균형 모멘트를 고려한 강도 검토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2012 기준부터는 이 불균형 모멘트를 고려한 강도 검토식이 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불균형 모멘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 자,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자, 불균형 모멘트 뿐만 아니라 기둥 단면의 위험 위치에서 강도 검토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공간에서 주열대와 중간대 결과를 모두 제공해주는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배근 결과를 보겠다고 선택을 하고 중간대까지 체크해서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주열대와 중간대 결과가 한꺼번에 모두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최종 산출물을 정리하시는데 훨씬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단 설계에서는 휨 철근을 고려해서 펀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휨 철근은 자동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기능만 수행하시면 자, 펀칭 결과가 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균열을 고려하지 않은 처짐과 균열을 고려한 처짐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균열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 처짐을 확인해 보고요. 자, 이번에는 크립의 영향을 고려해서 장기 처짐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조심하면 안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균열을 고려한 처짐이 끝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클릭. 균열을 고려한 처짐이 한 번에 수행됩니다. 내부에서는 많은 반복 해석을 수행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수고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균열을 고려한 처짐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자, 앞서 젠 2015는 크게 세 가지를 혁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모에 대한 혁신. 그렇죠? 리본 메뉴 체계로 변경하고 메뉴를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꿨고 작업 동선도 최소화시키는 혁신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질적인 혁신입니다. 이제 멀티타워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벽 비선형 해석 결과 벽 어떻게 나와도 동일하게 나온다. 그리고 개구부가 있는 벽도 이제 모델링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규모가 어떻게 크더라도 향상된 성능으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양적인 혁신까지 메쉬 슬래브 기능을 추가해서 이제 그 모든 부분까지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젠 2015가 여러분의 기술력을 발휘하는데 열쇠가 되는지 느껴지십니까? 아닌가요? 이제 이 열쇠는 여러분이 가지셨습니다. 이 열쇠를 이용해서 최고의 기술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